여러분은 60세 이후에 하면 바보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는 바로 퇴직금을 자식에게 자세히 알려주거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공감을 받았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70대 노인의 글이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자식 말고도 속 썩이는 일이 많아요. 정신 안 차리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처럼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절대 하지 않는 생각 7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가족은 영원할 거라는 생각. 나는 10년 전 아내를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냈고 형님, 큰누님, 부모님도 모두 저 세상에 가 계신다. 먼저 가본 저 세상이라는 노래 가사가 꼭 나에게도 던지는 질문 같았다. 가족 구성원 중 5명이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남은 형제자매는 누님과 나밖에 없다. 가족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낼 때 한없는 슬픔이 가슴속을 저며들면서 슬픔은 바다를 잃었다. 세월 속에 눈물은 말라버리고 메마른 슬픔만 내 가슴속에 잔잔한 아픔으로 남았다. 죽는다는 것은 삶에서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인생 후반기에는 가족의 죽음, 특히 배우자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과의 이별에서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다. 저 세상에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죽는 시기는 오직 신만이 알 수 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그런 상상을 현실 세계로 받아들여 삶을 내실 있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일명 인고 부부는 배우자가 먼저 사별할 경우 그 충격이 엄청나다. 한 사람이 먼저 떠난 후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몇 년 내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많이 봤다. 인고 부부든 아니든 배우자가 죽는다는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요. 슬픔이다. 이것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나의 50세가 지나면서부터 지인들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이 상을 당했다는 통보를 많이 받는다. 나이가 지날수록 조사는 증가한다. 사유와 어떻든 가까운 친구나 지인의 죽음을 통해 우리도 죽음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4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아내를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보냈을 때를 생각해봤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당당히 말하고 있지만 그때의 충격은 가히 메가톤급이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 충격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에 대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먼저 떠나보내는 이별 준비는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한다. 모든 것은 한때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난다. 이렇게 평범한 말도 늘 내 가족에게, 나 자신에게 당장 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미리 가져야 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가족이 이별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이다. 인생 막을 살다 보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타인의 죽음, 가족의 죽음을 통해 인생을 더 깊이 있게, 성찰하고 내실 있게 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0대부터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두 번째, 불편한 모임도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이 되며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든다. 음식도 선택해서 잘 먹어야 하듯 사람도 잘 만나야만 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 5명이 나의 미래라고 얘기한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기준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 요즘은 카카오톡에 생일 알림이 표시된다. 그래서 손쉽게 생일 선물을 SNS 통해 주고받을 수 있다. 나는 혈연, 학연, 지연으로 인연을 맺은 분들에게 선물을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만났거나 SNS 통해 소통했던 분들로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선물을 주고받는다. 최근 인연이 되어 알게 된 분들은 작은 나눔으로 생활에 활력도 주지만 성장에 디딤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동창회 등 혈연, 학연, 지연과의 만남은 신선함이 적다.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다. 뇌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50대가 되면 사고도 축소되기 쉽고 사람을 만나는 범위도 줄어들 수 있다. 의식적으로 새로운 만남을 통해 정신적인 긴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오기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만남의 의미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통해 만난 인연은 그 연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목표와 방향이 지속되지 않는 한 그러한 만남은 세월 따라 퇴색되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스키를 많이 타러 다녔다. 스킨 스쿠버도 오랫동안 다녔다. 특히 스킨 스쿠버를 할 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특히 스킨 스쿠버를 중단한 이후 그들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모임이 단순한 친목 모임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두고 만나는 것인지, 친목 모임이 당장의 결과가 없더라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좋은 느낌이라면 중단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모임 대부분이 이런 유형이라면 정리를 해야 한다. 법정 스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늙음, 죽음이 아니라 녹슨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 진정한 만남은 상호 간의 눈뜸이다. 영혼의 진동이 없는 만남은 만남이 아니라 한때의 마주침이다. 만남은 즐거움과 울림이 있어야 한다. 즐거움은 있으나 울림이 없다면 공허하다. 지속되는 만남에서 뭔가를 느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며 친목 도모 형태로 지속되는 만남은 그저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나무가 성장을 멈춘다면 고목나무가 되어 죽어가는 나무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 늘 만나는 사람에게는 긴장과 새로움이 적다. 그저 편안하다. 새로운 만남이 줄어들면 녹슨 삶이 되기 쉽다. 성장도 거의 없어지고 정신적 노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반찬을 오랫동안 먹으면 식상한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야 한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내가 성장하는 재료는 사람이다. 단순한 친목 도모 인연은 서서히 줄여나가고 배우고 관심이 있는 분야는 인연을 넓혀나가자. 공허함을 주는 만남은 줄이고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해서 인간이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채워보자. 세 번째,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외모가 변하는 것은 삶의 여유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내 몸에 관한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 아무리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도 외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삶의 여유가 없어도 세련되고 깔끔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세련된 외모를 꾸미기 위해 비싼 옷이 절대 좋은 것도 아니다. 옷이 아니라 내 몸에 맞고 어울리는 옷을 찾는 것이다. 옷도 공급 과잉의 시대다. 관심만 있으면 싸고 편안하고 몸에 어울리는 옷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외모와 이미지 관리에 무지하고 무심결에 배워왔던 습관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 50대 이후 삶에서 건강과 더불어 깔끔한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추해지지 않으려면 외모 관리를 해야 한다. 건강한 육체는 외모 관리의 시작점이다. 육체적 건강 없이는 외모 관리도 무의미하다. 다시 강조한다. 인생 후반기의 건강과 더불어 반드시 가꿔야 할 것이 외모다. 외모는 세련된 옷차림과 표정 속에 있다. 세련된 차림과 좋은 표정은 그 사람을 알리는 신호다. 외모는 자존감이다. 옷을 세련되게 입는다는 것은 몸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다. 내 몸에 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옷을 세련되게 입을 수 없다. 사람의 인상과 표정은 상대방을 알 수 있는 신호다. 아무리 고급 지식이 있고 내면에 깊은 사람이라도 외형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는 입는 옷과 표정에 따라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 외모는 나를 알리는 첫 신호다. 비싼 옷보다는 내게 자신감을 주는 옷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자. 네 번째, 자식을 품 안에 두려는 생각.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다. 하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할 나이에 있는 자녀, 즉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독립한 자녀는 부모를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 다 큰 새가 둥지를 떠나듯 성인이 된 자녀가 둥지를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50대가 되면 자녀가 둥지를 떠나는 모습을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로워하거나 쓸쓸해하지 않아야 한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고독과 외로움이다. 한 부모 가장으로 10년을 살아왔던 나는 고독과 외로움과는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나이도 젊은데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혼자 살았어? 고독하고 외롭지 않아?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왔다. 40대 초반 아내와 사별하여 혼자가 된 탓에 퇴직 후에 겪게 될 고독과 외로움을 미리 학습하게 됐다. 책은 끔찍한 인생 수업을 해결해주는 묘약이다. 그동안 많은 책을 읽고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고독과 외로움은 인간 내면에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가슴을 저미게 하는 명문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문장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되새기며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 법정 스님은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독이 존재한다. 고독은 인생에서 동반해 가야 할 필수 친구다 말하였다. 고독이라는 친구를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고독은 느끼는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의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첫째, 혼자 있으면서 고독하다고 느끼게 되면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내포돼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정해지고 우울증세 등 신경불안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명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다. 고독감에 쓸쓸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허탈함도 있으며 긍정적 감정은 없는 상태다. 둘째,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가 아닌 홀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이때 느끼는 마음 상태는 능동적인 감정이며 긍정적인 감정이 내포돼 있다. 이런 사람은 고독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고 고독력이 있다고 한다. 타인 속에 오롯이 내 존재를 부각하며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디서든 당당하며 외롭지 않다. 혼자 있으면서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은 타인 속에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혼자 있어도 고독력이 있다는 것은 고독을 즐기며 타인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다. 인생 후반기에는 누구에게나 고독과 외로움이 다가온다. 자녀가 둥지를 떠나며 노후에 다가오는 쓸쓸한 감정은 고독력을 키워 이겨내야 한다. 고독력은 한순간에 키워지지 않는다.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듯 고독을 키우는 힘도 꾸준히 마음속에 근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만약 현재 하는 일에 즐거운 것이 없다면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한다. 취미 여가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 혼자 하는 취미, 함께하는 취미 등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다. 바쁘게 보내는 시간에는 외로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런 시행 과정에서 실수하고 속도가 더디더라도 상실감을 이겨내야 한다. 부부가 같이 있어도 너무 의존적이 된다면 홀로 서기가 어렵다. 같이 가는 영원한 동반자라 해도 언젠가는 혼자 가는 쓸쓸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슬프지만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 5번째, 은퇴 자금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이런 곳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왜 유독 은퇴자들이 많은 것일까? 살아온 세월만큼 사회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일은 없을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 분위기에 휩쓸려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그러면서 쉽게 넘어가게 된다. 누구나 고수익을 바라는 인간의 기본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은퇴자 또는 인생 이하를 준비하면서 절대 당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고수익에 현혹되는 것이다. 이런 사기를 당하면 재정적 안정이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치명적이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주말 농장을 3년 해오고 있다. 고구마, 옥수수 등을 재배한다. 작년에 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니 수확량이 감소했다.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농작물 수확에도 영향을 준다. 자연은 정직하다. 절대 오버하지 않는다. 노력한 만큼 수확에 영향을 준다. 주말 농장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배웠고 삶의 지혜를 발견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범한 진리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아주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체하면 좋다. 살아오면서 마치 경전처럼 생각하는 말이다. 대인관계든 사업이든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어떤 관계든 갑자기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 없듯이 호의를 베풀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10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고향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도움을 요청해도 그렇고 평소 교류가 전혀 없던 사람이 호의를 베풀 때도 마찬가지다. 인생 막을 준비하면서 돈에 대한 자기만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 돈도 어떻게 버느냐에 따라 돈의 가치는 달라진다. 노점에서 할머니가 김밥을 팔아 모은 2억 원? 농부가 피땀을 들인 농작물을 수확으로 번 돈,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번 돈은 삶의 땀방울과 애환이 깃든 고귀한 돈이다. 반면 로또 1등으로 받은 돈, 타인을 악용해 번 돈은 상대적으로 저급한 돈이다.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벌었냐에 따라 돈의 가치는 분명 달라진다. 로또 당첨된 돈과 노력으로 번 돈은 분명 차이가 있다. 그래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 돈에 대한 사고를 잘 정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노력과 대가 없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싹을 없애야 한다. 설령 고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돈은 상대적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옛말에 성을 공격하는 공성보다 성을 지키는 수성이 더 어렵다고 했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돈을 모으는 기술, 버는 기술, 굴리는 기술, 다루는 기술이 그것이다. 평소 돈에 대한 생각과 태도도 중요하다. 부정한 돈은 칼이 된다. 값진 노력을 통해서 번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인생 후반기에는 한마디로 퇴직금이나 노후연금, 목돈을 투자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고리부터 끊는 것이 중요하다. 6번째, 나이 들고 남는 건 자존심밖에 없다는 생각. 반평생 동안 자존심을 쌓아왔다면 남은 반평생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쓸데없는 자존심은 빨리 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원리원칙을 고수할 필요도 없고 원칙에 다소 어긋난다 해도 따지고 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내 주장이 맞다 치더라도 따짐을 당한 상대방의 기분은 이미 상해 있고 자존심도 구겨진다. 자존심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50대부터 마음속에 자존심을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자존심은 버리면 버릴수록 새로운 기회도 많이 온다고 했다. 사랑을 얻으려면 자존심을 버려라. 가난한 집에 태어날 때 특히 난처한 것은 자존심 강하게 태어나는 일이다. 자존심은
개개인이 살아왔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가난할수록 반드시 자존심이 강하다고 가난할 수는 없지만 가난했던 집에서 자존심은 쉽게 안 꺾인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더 자존심이 강해지고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다. 소위 말해 자존심 때문에 성질이 더러워진다. 일하다 보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직책이 낮은 사람이 높이 승진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자존심 상한다. 하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능력이 뛰어난 후배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들에게 배울 것은 배운다는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다. 남편이건 아내건 상대방이 내 말이나 의견을 무시했을 때 자존심이 상한다. 이럴 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부부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다. 가정의 평화는 부부의 갈등이 없는 것이다. 따져서 해결될 일도 따지지 말고 모른 척 넘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남은 반평생은 내 자존심을 버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남에게 인정받고 자존감을 채우려는 마음도 버려야 한다.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을 즐기며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마음속에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성공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내 자신이 가진 단점을 감추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있는 자존심은 버려도 된다. 내가 먼저 자존심을 버리고 다가가는 순간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제 퇴직도 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유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퇴직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단계들을 설정해보자. 내 인생의 후반기를 좀 더 멋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된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으며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자. 상황에 따라 심각하고 화려한 표현을 통해 상대방을 현혹시킨다. 개인이든 제품을 광고하는 기업이든 어떤 유형이든 간에 말 많은 곳에는 거품이 있다. 부모님 세대에는 통했던 이런 방식이 후대에도 계속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평소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나이 들어서 이런 유형의 사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들어도 제 생각은 여전히 10대나 20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된 것은 바로 책 덕분이었습니다. 명언배움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생의 선배님들 말씀을 읽고 댓글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른이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어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는 것이 저희 작은 목표입니다. 오늘도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구독자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책과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